Ladies and gentlemen, welcome aboard. Captain Moses speaking.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캡틴 모세입니다. Safety Exterior Inspection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바퀴에 wheel chucks가 고정이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이 노란색으로 보이시는 고정 장치가 wheel chucks이고요. 그 다음에 landing gear doors가 check 포지션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랜딩 기어가 내려가고 올라가는 곳 옆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랜딩 기어 도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APU 에리아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이 꼬리 쪽에 APU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 APU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지 또는 정비 중에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들어가서 APU를 시동 거시기 전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안에 들어가서 절차를 또 밟으셔야 되는데요. 네, 칵핏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preliminary 칵핏 preparation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비행 때는 보통 이렇게 모든 전원이 나가 있지는 않고요. 보통은 이제 정비사님들이 오셔서 미리 APU 시동을 걸어 놓으시거나 아니면은 GPU 또는 GPS를 이용해서 external power로 비행기의 전원이 또 그리고 에어컨이나 이런 시스템이 공급되게 해놓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갔을 땐 보통 이게 불이 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Cold and Dark 컨셉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reliminary Cockpit Preparation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먼저 PM이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Engine Masters 1, 2 이게 두 개가 엔진 마스터, 엔진 시동 켜는 버튼인데요. 이게 이제 꺼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Engine Mode Selector, Check Normal 이게 이제 Mode Selector인데 이게 Normal에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Weather Radar Off 여기 이제 Weather Radar 패널인데 여기 Weather Radar를 전부 꺼주시면 되고요. Landing Gear Lever Down 요게 이제 랜딩 기어 레버죠. 바퀴를 내리고 올리는 레버인데 요거를 다운을 해주십니다. Both Wiper Selectors Off 네, 와이퍼 셀렉터는 여기 양쪽 끝에 있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와이퍼, 이제 캡틴 사이드하고 여기 부기장 사이드 와이퍼가 있고요. 이거 오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이제 체크를 하는데 지금 이제 꺼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 이제 켜지는 거고 끄시면은 이제 오프가 됩니다. 이렇게. 켜고 끄고 그래서 끈 상태에서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끈 상태에서 배터리가 얼마나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켜시면 되고요. 지금 익스터널 파워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익스터널 파워가 안 들어가 있을 때는 이렇게 꺼져 있는데 꺼진 경우에는 어베일 라이트가 있으면 밖에 익스터널 파워가 GPS든 GPU든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이게 아무 어베일이나 아무것도 없고 까맣다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되지 않은 거죠. 지금 상태는 이제 익스터널 파워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배터리만 쓸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가 전부 다 정전이 될 수 있으니까 익스터널 파워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익스터널 파워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파란색 on으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배터리에서 전기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GPS 또는 GPU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요 배터리도 충전이 더 될 것입니다. 그리고 APU를 이따가 시동 거시기 전에는 최소한 이 볼테이지가 25.5 볼테이지 이상 되어야지 APU를 시동 거실 수 있습니다. External Power는 as required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꼭 항상 키셔야 되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 키셔도 되고 안 키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사용 가능하다면 키시는 게 좋죠. 그리고 항공사마다 APU 또 공항마다 APU를 쓰는 게 더 저렴한 공항이 있고 GPS나 GPU를 쓰는 게 더 저렴한 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행 때는 더 저렴한 옵션을 사용해서 APU를 사용해서 전력을 공급할 때도 있고 GPS나 GPU 그라운드 파워를 통해서 이제 공급할 때도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APU Fire Test. APU Fire Test는 이게 이제 APU Fire 푸시 버튼인데 여기 이제 테스트라고 써 있죠.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이걸 누르시면 불이 들어오면서 이제 테스트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누른 상태에서 입감도
누르시면은 이캄에도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APU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APU 시동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배터리를 먼저 체크를 하고 25.5V 이상 되거나 익스터널 파워가 들어가고 있을 때 마스터 스위치를 먼저 켭니다. 마스터 스위치를 켜고 나서 그 다음에 스타트를 눌러서 시동을 거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이캄에 메시지가 나오고 APU 페이지로 바뀌면서 APU 시동이 걸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이 다 걸리면 이제 어베일이 되죠. 그래서 APU 시동을 걸고 있고요. 그 다음은 when the APU is available, external power push button switch as required. 그러니까 APU 시동이 걸리면 사실 더 이상은 external power에서 또는 ground power unit에서 전력 공급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끄시면 됩니다. 일단은 기다려 보겠습니다. APU 시동이 다 걸릴 때까지. 네, 지금 이제 어베일 라이트가 떴고요. 100%가 됐고 APU 정렬이 됐습니다. 시동이 걸렸죠. 그러면 이제 익스터널 파워가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끄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일렉트리컬 페이지에서 보시면 익스터널 파워에서 전력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익스터널 파워를 끄시면 이제 어베일 라이트라고 나왔다는 건 익스터널 파워를 뺐다는 겁니다. 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APU에서 비행기의 전력이 공급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베일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시고요. 나중에 그라운드에서 GPU나 GPS를 빼도 되냐고 물어보면 디스커넥 해달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에어컨디션 패널 세트. 에어컨디션은 이제 더운 나라, 추운 나라 또는 바깥 온도에 따라서 이걸 이제 조절하시면 되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칵핏 온도, 기장들이 있는, 조종사들이 있는 칵핏 온도고요, 조종서. 요거는 이제 캐빈인데요. 이건 앞에 쪽 캐빈, 그리고 뒤에 쪽 캐빈 온도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칵핏에서 세팅한 거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미세하게 캐빈에서도 사무장이 조정이 가능한데요. 일단은 메인은 칵핏에서 캐빈 온도를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공사마다 이 온도 세팅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팩 플로어에 보시면 normal, low, high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APU가 돌아가고 있을 때는 항상 이게 high로 실제는 이게 셀렉터 위치 상관없이 APU가 돌고 있으면은 high로 공급이 에어컨이 되고요. 비행 중에는 이제 손님이 에어버스 320 기준으로 141명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low로 하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엔 normal로 해놓고 너무 더울 때는 이제 하이로 합니다. 하이로 하면은 이제 120% 정도 이제 그 에어컨이 공급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굉장히 더울 때 이제 사용하게 됐고 평소엔 노멀, 손님이 적을 땐 로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어버스 321 같은 경우에는 168명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하이나 로우, 로우로 할지 노멀로 할지 결정을 하고요. 또 신형 에어버스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게 로우 하이가 아니라 이컨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컨 모드를 할 거냐, 이컨 모드를 하지 않을 거냐 그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칵핏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오버헤드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라이트 딤을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돔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칵핏 전체를 밝혀주는 이런 라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칵핏에 가시면 여기서 이제 PFD 이제 이런 딤 같은 거 조절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라이트가 있고, 에어버스 안에 라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밑에 페데스트랄도 보시면은 이런 것도 다 라이트 이제 조절하시는 스위치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칵핏 안에 라이트들을 이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캄 리콜 푸시 버튼 프레스. 그 다음에 감에 오셔서 요게 이제 리콜 버튼이거든요. 요걸 눌러서 혹시라도 전에 비행기에 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걸 확인하신대요. 여기 리콜 누르시면 만약 비행기에 문제가 있다면 여기 이캄의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안 나오니까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캠에 옥시전하고 하이드롤릭 엔진 오일 체크를 합니다. 제 다른 영상에서도 올렸던 부분인데요. 먼저 여기 칵핏 옥시전을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칵핏 옥시전 여기 확인하는데 이게 실제 비행기에서는 1500 psi 이하로 가면 여기 주황색 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1500 psi 이하가 되면 이걸 이제 주시해 달라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320, 321에 따라 그리고 비행기 안에 두 명이 타고 있냐, 조종석 안에 두 명이 있냐, 세 명이 있냐, 네 명이 있냐에 따라서 리미테이션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뭐 800 psi, 900 psi, 1000 psi 이렇게 리미테이션이 바뀌고요. 그 기준치 이하로 가면 이 칵핏 옥시전을 리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하는 게 항상 중요하고요. 리미테이션에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하이드롤릭 가시는데요. 하이드롤릭 가셔서 이 밑에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에어버스는 그린 시스템, 블루 시스템, 옐로 시스템이 있고요. 밑에 이제 하이드롤릭 이제 플루이드하고 리서버들 양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여기 보시면 요 조그만 초록색이 있거든요. 요 초록색, 요 안에 이 화살표가 왼쪽에 있는 화살표가 오른쪽에 조그만 바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뭐 조금 차이 나는 건 괜찮습니다. 시동 걸고 나서 또 다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엔진 오일 이제 가셔서 엔진 오일 체크하시는데 엔진 페이지 가시면은 여기 오일에 이제 퀀티티가 쿼츠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CFM 엔진하고 IA 엔진, 그 다음에 NEO 또는 네오 엔진 전부 다 이 리미테이션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그 매뉴얼 전문적으로 하실 분들은 매뉴얼 보시면 되고요. 비행기마다 다 다르고 기본적으로 이 오일 퀀티티가 한 15 정도 이상 있으면 충분히 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마다 또 컨슘 되는 오일 퀀티티도 퀄츠도 다 기존 그 엔진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플랩 체크 포지션을 하셔야 되는데요. 플랩은 이제 요게 이제 플랩 레버고요. 다시 아까처럼 라이트 덱 뷰를 가서 요게 이제 플랩 레버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플랩 인디케이션입니다. 그래서 플랩 레버가 지금 0에 있는지 컨픽 지류에 있는지 아니면 1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가다 온도가 너무 높을 경우에 한 30도 이상 정도 되는 온도에서는 에어버스에서 리퓨얼링이 끝나고 나서 주기한 상태지만 플랩을 1로 내리라고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더운 나라에서는 플랩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피드 브레이크 레버 체크 리트랙 앤 디스arm. 요게 이제 스피드 브레이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땅에서는 그라운드 스포일러고 하늘에서는 스피드 브레이크로 쓰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풀 익스텐션 된 거고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이제 disarm 된 거죠. 이걸 arm 할 때는 요거를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톡 내리면은 그냥 이게 retract 돼 있는 거고 이렇게 올리면 arm 돼 있는 겁니다. 이 착륙할 때는 이제 암을 시키죠. 혹시라도 이게 자동으로 나오게 해야 될 수 있으니까. 보잉은 보면 이걸 직접 당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에어버스는 이게 자동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파킹 브레이크 핸들 set on. 이게 이제 파킹 브레이크인데 set on 하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바퀴 지금 브레이크가 혹시라도 너무 뜨겁다면 이렇게 휠 페이지를 눌러서 체크했는데 휠 템퍼레처가 좀 뜨겁다. 그러면은 딜레이 하셔도 됩니다. 이걸 이렇게 오프 해놨다가 온도가 좀 떨어지면 이제 세트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오프가 돼 있으면 그 바퀴의 템퍼레처가 더 빨리 떨어집니다. 물론 저기 브레이크 팬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브레이크 팬을 누르면 브레이크에 팬이 돌면서 더 빨리 온도를 낮춰주기도 하죠. 구형 에어버스는 사실 이게 없는 기종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몰아보진 않았는데 좀 오래된 비행기를 쓰는 항공사에서는 이 브레이크 팬이 없이도 사용을 한다 하고 저희 회사도 오래전에 처음 갖고 왔던 에어버스에는 이게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브레이크 세트를 한 다음에 여기 accumulator pressure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hydraulic yellow system accumulator pressure인데요. 여기에 있는 게이지들이 전부 다 초록색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이게 초록색으로 안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 yellow electric 펌프를 켜서 어,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부 다 초록색 안에 들어 있지만 accumulator pressure가 초록색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브레이크가 안 잡힌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오버헤드에 가셔서 요 임의적으로 보통 하이드롤릭 시스템은 엔진을 켜야지 엔진 펌프로 해서 작동하지만 옐로우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일렉트릭 펌프가 있기 때문에 일렉트릭 펌프를 누르시면 임의적으로 작동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옐로우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서 하이드롤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 애큐뮬레이터 프레셔가 올라오는 게 정상이고요. 요걸 켜시기 전에는 혹시라도 칼고 도어 쪽이 오픈돼 있고 그쪽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걸 작동하시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깥에 컨택을 하셔서 문제가 없는지 옐로우 일렉트릭 펌프를 켜도 되는지 물어보시고 나서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제 자동으로 하이드롤릭 옐로우 시스템이 아까는 꺼져 있었지만 지금 삥 하는 소리 들리시죠? 그 소리와 함께 일렉트릭 펌프가 프레셔를 공급하고 옐로우가 펌핑을 해서 프레셔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PTU를 이용해서 그린 쪽으로도 그린 시스템도 공급을 하죠. 그러면서 아까는 요 프레셔가 다 낮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프레셔들이 다 올라가고 액큐뮬레이트 프레셔도 정상적인 위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 확인하시면 그 다음에 끄시면 됩니다. 다시. 이게 켜져 있는 건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끄고 나서 다시 확인해 보셔도 이제 확인해 보시면 프레셔는 이제 다 내려가는 거 보시죠? 그린하고 옐로우. 그리고 PTU도 더 이상 작동을 안 하죠. 프레셔가 없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대로 남아 있고요. 이미 하이드롤릭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네, 그러고 나서 체크리스트에 보시면은 OEB in QRH 체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OEB는 이제 Operation Engineering Platin이라는 건데요. 이제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 이캄에 그 non-normal, abnormal이라든지 뭐 emergency situation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캄 액션을 통해서 여기 체크리스트라든지 프로시저나 뭐 스테이투스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간혹 가다가 이제 요 이캄이 업데이트 되지 않은 상태에서 OEB라는 그 블레틴을 통해 일종의 그 게시판이죠. 에어버스에서 그 게시판을 통해서 조종사들한테 이캄이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었으니까 이 프로시저는 그 OEB를 보고 절차를 밟으세요 해서 만드는 게 이제 임시 게시판의 성격으로 만드는 게 OEB입니다. 그래서 비행 준비를 할 때 QRH라는 그 Quick Reference Handbook이라는 그 책 안에 보시면 비상시에 사용하는 절차들이 많이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이 있는 책인데요. 그 책에 열어보시면 이제 OEB가 뒤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OEB를 미리 확인하셔서 혹시라도 비행 중에 비상 절차가 발생했는데 OEB에 있는 아이템인 경우에는 요 이캄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OEB를 보고 그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간혹 가다가는 이캄을 먼저 하고 나서 OEB를 발견했는데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절차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OEB를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OEB는 PF하고 PM이 같이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Emergency Equipment를 이제 체크하는데요. Emergency Equipment는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여기 조종석 뒤에 Life Vest 여기 열면 Life Vest가 나오니까 그 Expiration 같은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그다음에 요 의자 쪽에 보시면은 뭐 도끼도 있고 그다음에 뭐 fire extinguisher 소화기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 안에 보시면 escape rope라고 해서 밧줄이 나옵니다. 양쪽으로. 그래서 요 밧줄을 빼시면은 요 창문으로 해서 탈출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밧줄도 나오고요. 네. 등등 해서 여러 가지 emergency equipment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을 하시고요. rain repellent. 레인 레펠런트는 어디 있냐면 이게 이제 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레인 레펠런트라고 비가 왔을 때 사용하는 부품인데요.
그 장치인데요. 그 이제 인디케이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그게 만약에 초록색 레인지가 아니라 주황색 레인지에 있다. 그럼 정비사님한테 리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레인 레펠런트 사용은 요 윈실드 쪽에 앞에 윈실드를 요 버튼을 눌러서 요게 이제 레인 레펠런트 버튼이거든요. 요걸 눌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B panels. CB는 뭐냐면 이제 서큐트 브레이커죠. 서큐트 브레이커는 기본적으로 여기 오버헤드 위에 서큐트 브레이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요 안에서 보시면은 가서 볼 수 있나요? 네. 안에 가서 보시면은 서큐트 브레이커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의자를 옆으로 미시면 이렇게 미시면 요 뒤에도 서큐트 브레이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서큐트 브레이커가 그리고 요 벽 사이에도 있고요. 요 서큐트 브레이커가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비행기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요게 레인 레펠런트입니다. 네, 그래서 서큐트 브레이커들을 전부 다 패널을 체크하고 그러고 나서 기어 핀스 앤 커버스를 체크하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랜딩 기어에 보시면 정비사님들이 보통 지상에 있을 때 기어핀을 랜딩 기어에다 꽂아 놓으시는데요. 이것을 보통 조종사들이 오면 다시 이쪽으로 보관함에 여기나 이제 요 안에 캐비넷 같은 데다가 기어핀을 반납해 주십니다. 그럼 여기다가 놔둔 거를 우리가 확인하는데 몇 개가 있는지 꺼내서 다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확인하시고 나서 PM은 그러면 이제 Preliminary Cockpit Preparation의 마지막 단계인 워크라운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Exterior Walkaround 또는 보통 360라고 하죠. 360도 체크. 밖으로 나가서 PM이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비행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PM이 밖에를 돌면서 체크하는 동안 PF는 칵핏 프리퍼레이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칵핏 프리퍼레이션을 하는데 에어버스에서도 가르쳐주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에어버스를 생소하신 분들이 많아서 좀 어렵다 하시는데 오히려 알고 보면 굉장히 쉽고 더 편리한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에어버스에서 가르쳐주는 플로우 패턴을 외우시면 굉장히 편하고요. 이제 오버헤드부터 하는데요. 1, 2, 3, 그 다음에 센터 패널을 이제 U자로 이렇게 체크하십니다. 부기장석에 계시면 이렇게 U자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세팅을 하시고 요거 세 개 세팅하면 그 다음에 MCD 이제 세팅을 하시는 겁니다. 이쪽에 앉아 계시면 요걸 세팅하시고 이쪽에 앉아 계시면 요걸 세팅하시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PM이 밖에 인스펙션을 끝내고 들어오면 다 같이 둘 다 같이 이제 요 FS 패널하고 FCU 세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옥시젠 체크도 하시고 같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같이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APU를 켜고 나서 에어컨을 APU 블리드를 연결하지 않았는데요. 에어컨을 APU를 사용해서 작동하실 경우에는 APU 블리드를 켜시면 되고요. 바깥에 에어컨디셔닝 유닛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APU 블리드를 켜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켜도록 하겠고요. 그럼 체크리스트 오버헤드 패널부터 시작하는데요. 파일럿 플라잉 PF가 하는 거고요. All white lights를 이제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 에어버스는 굉장히 쉬워요. 칵핏 보시면 심플하고 보잉보다도 오히려 심플하고 쉽고 다크 컨셉입니다. 그래서 비행할 때 웬만한 버튼은 다 전부 다 어둡게 검정색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검정색이 아니고 다른 색깔이 있다. 그럼 뭔가 좀 에어버스에서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준비하실 때는 요거 퓨얼 펌프를 보통 꺼놓기 때문에 하얀색 라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제너레이터 1, 2 폴트 되어 있는 건 정상입니다. 엔진이 시동이 걸리면 이제 꺼지고요. 요것도 이제 GPU 빼면 꺼질 거고요. APU도 있다. APU 끄면 이거 다 꺼질 거고요. 그래서 에어버스는 항상 까매야 돼요. 여기 검정색이 아니라 뭐가 있으면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하얀색 있으면 잘못됐으니까 눌러주시면 돼요. 검정색일 때는 거의 대부분 이제 오토 자동 모드로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하얀색일 땐 보통 off가 많고요. 어떨 때는 fault도 있고 alternate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아무튼 항상 어두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recorder ground control push button switch on 이제 이게 레코더인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시는 이제 블랙박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 블랙박스 이제 CBR이라고 하는데 보이스 레코드
칵핏 보이스 레코더를 이제 그라운드 컨트롤 버튼을 눌러서 켜주신 겁니다. 보통 이게 시동이 걸려야지 블랙박스가 작동하는데 이제 지금 준비하는 동안에도 블랙박스가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요거 이제 ON 하시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CBR 테스트 푸시 버튼, 요건 이제 파킹 브레이크 세트 해놓고 CBR 테스트 버튼을 누르시면 비행기 기종에 따라 종류에 따라서 같은 에어버스 320이지만 요게 이제 소리가 다르게 납니다. 여기서는 구현이 안 됐는데 삐 소리가 나는 것도 있고 삐삐삐 뭐 이렇게 소리가 다르게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여기 문제 없는지 보고 캡틴 and purser, 캡틴 스위치, as required. 요게 이제 캡틴 펄서 스위치인데 as required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선 구현이 안 돼 있지만 캡틴으로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캡틴하고 펄서 같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회사 SOP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회사는 이머전시 때 이바큐에이션을 기장만 지시를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어떤 회사는 사무장도 같이 결정을 해서 지시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SOP에 따라 기장만 비상 탈출을 지시할 수 있다 할 때는 캡틴 모드, 그 다음에 사무장도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캡틴 앤 펄서로 해놔서 둘 중 한 명이 결정을 해서 비상 탈출을 지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RIR Mode Selector, nav. 이게 이제 IR 셀렉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ADIRS 또는 IR 셀렉터인데요. 이게 이제 비행기 현재 위치를 잡아주는 내비게이션이고요. 요게 이제 보시면 1번, 2번, 3번이에요. 이게 1, 2, 3이 아니라 1번, 그 다음에 요게 2번, 그 다음에 요게 3번입니다. 그래서 켜실 때도 끌 때도 항상 이 순서대로 끄지만은 킬 때도 순서대로 nav 1번, 그 다음에 ADIRS 2, 그 다음에 ADIRS 3, 네. 그래서 이 순서를 켜셔야 됩니다. 이렇게 키시면은 full alignment 할 때는 보통 한 10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fast alignment는 보통 한 3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이 장비가 비행기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한 줄은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 줄로 와서 exterior lights set. 요게 이제 보시면은 라이트 패널인데요. exterior light은 넵 로고는 1으로 항상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넵 로고 1이 고장나면 이제 2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윙라이트는 보통 어두울 때 밤에 360 할 때만 잠깐 사용합니다. 어떤 회사는 이걸 밤에 계속 쓰는 데도 있긴 한데요. 이걸 켜놓게 되면 옆에 주기에는 비행기들이 굉장히 눈이 부시거나 택시 중에도 옆에 비행기로 하여금 다른 조종사의 시야를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컨 라이트는 이따 시동 걸 때 켜시는 거고 스트로브는 활주로 들어가시고 나올 때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택시 랜딩 라이트, 예, 이거는 사용하지 않죠 지금. 네, 그리고 사인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설명드렸지만은 emergency exit light은 항상 arm 해놓고요. 비상시에 자기가 자동으로 이제 작동하도록. 그 다음에 no smoking sign은 보통 오토로 해놓습니다. 오토로 해놔도 CIDS나 이제 보통 비행기에 요즘은 이제 담배 필 수 있는 비행기가 거의 없잖아요. 항공사들이. 그래서 오토로 해놓으시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항상 no smoking이 켜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seatbelt sign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딩 중에는 저희가 이걸 켜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 모시기 시작할 때는 seatbelt sign을 켜야 되고요. 손님이 없을 때는 꺼놔도 됩니다. 또는 손님을 보딩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refueling, 연료를 계속 주입하고 있으면 연료 주입 시에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언제든지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연료 주입 시에 주입 중에 손님을 보딩할 경우에는 이걸 꺼놓습니다. 그리고 연료 주입이 끝나면 이걸 다시 이제 켜게 되어 있습니다. on으로.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prop window hit auto. 그래서 이게 prop window hit auto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창문이나 아니면 창문에 열선이 있고 그 다음에 prop 같은 경우에는 피터 튜브나 이제 스타틱 포트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 이제 아이싱 컨디션이 생기지 않도록 뜨겁게 해주는 장치인데요. 이거는 오토로 해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온도를 이렇게 조절하면서 밖에 얼음 같은 거를 이제 녹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랜딩 엘리베이션
이제 요게 캐빈 프레셔 가시면 요게 랜딩 엘리베이션인데요. 요게 오토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게 오토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이제 이착륙하는 활주로가 항상 고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뭐 고도가 몇백 피트, 몇천 피트가 될 수도 있고 제로 피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오토로 해 놓으시면 에어버스가 알아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랜딩 엘리베이션을 측정해서 이렇게 작동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에 문제가 생기거나 비행기에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오토로가 불가능할 때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걸 돌려가지고 그 공항에 저희가 착륙하거나 이륙하려는 공항의 엘리베이션을 임의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pack flow as required. 아까 설명드렸죠? pack flow는요. 그래서 320 기준으로는 141 이하일 때는 low, 아닐 때는 normal. 너무 덥다 그럼 high. 하지만 땅에서 APU 켜고 있을 때는 항상 하이 모드나 마찬가지로 이제 에어컨이 작동을 하고요. 에어버스 321 같은 경우에는 168명 기준으로 low 아니면 normal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렉트릭 패널 체크하시면 됩니다. 뭐 문제 있는지 없는지 전부 다 이제 검정색이면 되고요. 요거 제네레이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정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APU가 켜진 상태고 더 이상 익스터널 파워가 필요 없다 하면 그라운드에 있는 그 정비사분이라든지 스태프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ground cockpit, clear to disconnect, ground power 아니면 clear to disconnect 아니면 remove ground power unit 뭐 external power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요거를 이제 제거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구현을 하냐면 여기 MCDU 2번에 가셔서 ground service 하신 다음에 external power connected 되어 있는 걸 disconnect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정비사분한테 부탁해서 지금 없다고 없애달라고 해서 이걸 디스커넥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배터리 체크를 하고요. 배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나씩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충전이 꽉 돼서 풀 충전이 돼서 28V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오프로에도 차이가 없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배터리 다음에는 엔진 파이어 테스트인데 그 이전에 이제 이 퓨얼 펌프가 꺼져 있잖아요. 그래서 연료 이거는 이제 주기하고 나서 파킹하고 나서 이제 펌프를 다 끄는데요. 밑에 있는 거를 요 가운데 모드 셀렉터 빼고 밑에 있는 걸 전부 다 끄시고 그 다음에 칵핏 프리퍼레이션 하실 때 이게 꺼져 있으면 다시 켜시면 됩니다. 회사 SOP에 따라서 어떤 회사들은 뭐 연료 주입 중에는 이거 절대 키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요. 보통은 이걸 칵핏 프리퍼레이션 할 때 연료 주입하는 중이든 아니든 이걸 다시 켜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이어 테스트, 엔진 파이어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네, 엔진 파이어 테스트 1 이제 체크 누르시고 체크하시면은 불빛을 이제 하나, 둘, 셋 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캄이랑 여기 불빛 하나, 둘, 셋 나오는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 내려오시면은 이제 여기 이캄 메시지가 또 뜨거든요. 그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여기 또 불빛이 나옵니다. fire라고. 그래서 그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엔진 파일 2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체크하시고 밑에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회사마다 다른데 뭐 어떤 데는 이제 기장이 요거 체크하고 부기장이 요거 체크하고 그럴 때도 있고 어떤 데는 뭐 PF가 다 해야 되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요. 에어버스 체크리스트 상으로는 이제 그 PF가 둘 다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기장, 부기장이 모두 있을 때 같이 보는 데서 요걸 체크합니다. 왜냐면 이 버튼이 굉장히 중요한 버튼이기 때문에 요거를 잘못 눌러버리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같이 있을 때 하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오버헤드 보시면 참고로 이렇게 껍데기들이 가드들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커버가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버튼이에요. 이런 것들은 커버를 열고 눌렀을 때 되돌아올 수 없는 버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버튼들은 항상 기장, 부기장에 컨펌해서 누르셔야지 그냥 혼자 누르시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오디오 스위치 패널을 이제 체크합니다. 오디오 스위치 패널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스위치 패널 이거는 이제 오디오 문제 있을 때 이제 스위치하는 패널 버튼이고요. 그리고 밴드 패널 체크.
네, 그래서 밴 패널을 보시면 체크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비가 많이 올 때는 extract만이나 아니면 둘 다 블로어하고 extract을 둘 다 오버라이드 버튼을 누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이 오버라이드 버튼을 누르면 extract이나 블로어에 있는 이 플랩들이 닫힘으로써 밖에 있는 비가 비행기 내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그 에비오닉 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건 비가 많이 올때 이물질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가끔가다 MEL이나 뭐 비행기 문제 있을 때 오버라이드 하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주시면 되고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검정색으로 나오도록 오토 모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벤트를 하고 그 다음에 PA Third Occupant Set. 여기 보시면은 PA를 이 PA 버튼, PA 볼륨을 이제 열어놓으라는 건데요. 뒤로 이렇게 릴리즈를 해서 위로 나오게 해놓으라는 거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아까 설명드린 블랙박스 있잖아요. CBR. CBR이 이제 칵핏에서 보이스를 레코드하면서 캐빈에 있는 캐빈에서 나오는 방송들도 녹음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녹음하기 위해서 여기에 PA 버튼을 릴리즈 시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메인테넌스 패널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메인테넌스 패널입니다. 조종사는 이거 거의 건들 일이 없고요. 정비사님들이 이제 뭐 테스트 하시거나 뭐 이것저것 하실 때 사용하시는 패널인데 가끔 가다가 정비사님 분들이 실제로도 요거를 뭐 깜빡하고 나서 사용하시고 나서 그냥 켜놓고 내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비행기가 조종사들이 이걸 미리 눈치채지 못하면 푸시백 했는데 막 시동 걸리면서 이상한 뭐 경고가 나온다든지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비사님들이 또는 조종사가 전부 다 오토로 또 정상적인 오프나 오토 모드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체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오버헤드가 끝났습니다. 쭉쭉쭉. 그냥 너무 복잡했지만 모르겠으면 그냥 다 검정색으로 나오게 해놓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럼 밑에 가서 아까 이제 U자 체크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에어버스 기종이나 언제 이게 만들어졌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는데 요즘은 요거 이제 ISIS만 많이 달려 있고 이 DDRMI는 보통 안 달려서 나옵니다. ISIS는 이제 Integrated Standby Instrument System이라고 해서 일종의 PFT, 미니 PFT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이제 비상시에 이멀전시 때 요것만 보고 비행할 수 있도록 만든 거고요. 요 밑에 이거는 DDRMI라고 해서 이제 음, 그 DME 정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RMI 정보들이 나와서 이제 내비게이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이는 조그만 모니터는 이건 옵션입니다. 그래서 없는 회사들도 많은데 이건 CPDLC입니다. 그래서 요걸로 이제 뭐 ATC 정보를 받거나 아니면은 ATC 클리어런스를 요청하거나 PDC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는 비행 중에 이제 셋컴이 있으면 위성으로 교신을 하면서 파일럿이 실제로 교신을 하는 게 아니라 문자로 요 기계를 통해서 문자로 교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심지어는 자동으로 세팅해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포지션 리포트도 하고 교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여기 accumulator pressure나 뭐 시계나 이런 것들 문제 없는지 다 체크를 합니다. 포지션이나 그리고 안티스킷하고 노즈빌 스티어링이 on인지 확인합니다. 요거 안티스킷이나 노즈빌 체크.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시 페데스탈 체크를 합니다. 요게 이제 페데스탈이고요. 밑에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쭉쭉쭉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ACP 체크를 하고요. 보통 ACP는 이제 주파수 돼 있는지 확인하고 이 1번 쪽은 항상 BHF1을 세팅하고 2번은 BHF2를 세팅해 놓으셔야 됩니다. 만약 이게 위치를 BHF2를 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주황색 불이 들어오고 이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거든요. 여기요. 그래서 항상 기장 쪽은 1번, 그 다음에 부기장 쪽은 2번을 세팅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주파수를 그래서 요걸로 돌리셔서 주파수를 바꾸시고 스위치 하시면 요게 액티브, 요건 스탠바이. 요거는 이제 스탠바이 해놓은 거고 지금 실제 주파수는 요겁니다. BHF1의 주파수고 그 다음 BHF2를 누르시고 또 이렇게 돌리시면 되고 3를 누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BHF3는 보통 데이터 전송용으로 사용하고요.
com12, 이 bhf12를 많이 사용하고 hf가 이제 또 잘 안 보이네요. 네. 그리고 HF가 있는데 이제 BHF 말고 HF는 언제 쓰냐면 이제 좀 바다 위로 비행할 때 BHF 스테이션이 근처에 없을 경우에 HF를 통해서 장거리 교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내비게이션 이런 거는 이제 비상시에 절차 밟을 때 쓰는 거고요. 요 볼륨 납은 이제 볼륨 납을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소리가 안 나고요. 볼륨 납이 나와 있으면 VHF 1, 2 이렇게 소리 들으실 수 있고 PTT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는 요 초록색 불이 요걸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초록색 불이 나와 있는 지금은 컴2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컴1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컴을 올리시면 지상에 있는 정비사님하고 얘기하실 수 있고 아니면 옆에 있는 부기장하고도 얘기할 때 이제 어, 아니다. 그거는 요 인터컴이고 요거는 딱 밑에 있는 분하고 얘기하실 때 쓰실 수 있고요. 요 캐빈 볼륨을 하시면 캐빈 쪽에서 승무원이 우리한테 연락했을 때 이제 대화하실 수 있고요. 요 PA 누르시면은 이렇게 릴리즈 돼 있으면 뒤에서 이제 방송하는 걸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은 이제 여시면 예를 들어 가끔 가다가 ATIS 인포메이션이 BOR 프리퀀시에 같이 들어가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켜시면 몰스 코드도 들으시면서 ATIS 정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ACP 체크하고 칵핏 도어 체크. 이 칵핏 도어가 혹시 뭐 여기 폴트라든지 뭐 스트라이크가 돼 있거나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칵핏에 들어가는 문을 열고 닫는 스위치입니다. 직접 가서 여는 게 아니라 이 스위치를 열면 문이 열렸다, 락이 걸렸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스위칭 패널 노멀. 네, 스위칭 패널은 뭐냐면 요게 스위칭 패널이거든요. 이렇게 쭉 내려왔으니까 여기 쭉 내리면서 스위칭 패널. 요것도 이제 이머전시 때 뭐 abnormal 상태에서 이제 시스템을 어떤 걸 사용하는지 바꿔주는 스위치 패널이고요. 그 다음에는 thrust lever, engine masters, engine mode selector, parking brake. 아까 체크했지만 한 번 더 체크를 합니다. thrust lever가 이게 idle로 가 있는지, 그 다음에 engine masters하고 ignition 뭐 확인하고, 그 다음에 parking brake. 네, parking brake는 as required. 아까 말씀드렸지만 as required라고 해놓은 거는 온도에 따라서 이걸 미리 세트해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풀어 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세트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Gravity Gear Extension Check Stalled. 그거는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는 언제 쓰냐면 이제 바퀴가 안 내려가는 비상 상태에서 하이드롤릭 문제가 있거나 할 때 요거를 이제 빼서 돌립니다. 세 바퀴 돌려가지고 이제 랜딩 기어를 수동으로 내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ATC. 요거 이제 ATC. 이제 저희가 스카 코드를 받으면 여기다 이제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팅이 돼 있는지 일단은 그 티카스는 꺼져 있어야 되니까 티카스가 꺼져 있는 상태인지 그 다음에 트랜스폰더가 제대로 세팅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RMP는 이제 요게 RMP고요. 그 다음에 ACP고 요게 RMP. 그래서 요거 RMP 세팅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Airfill Data Obtain, ACARS Initialize, FMS Prepare.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FMS Preparation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MCDU를 이제 세팅하는 건데 이제 MCDU 세팅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고 참 ACARS나 이런 거는 사용 안 하는 회사도 가끔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FMS는 요 MCDU 세팅을 얘기해 주는데 요거는 오래 걸리니까 제가 영상을 따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쯤 되면은 이런 거 세팅하고 있다 보면 이제 PM이 밖에서 360도 워크라운 체크를 하고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은 이제 PM이 오자마자 MCDU를 잘 세팅했는지 문제가 없는지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글레어 실드로 가서 네, 여기 이제 가운데가 FCU고 요 끝에 있는 게 FS 패널인데요. PM이 들어왔으니까 같이 요걸 세팅합니다. 그래서 클리어런스 받은 고도를 이제 뭐 예를 들어 7000피트 받았다 그러면 7000피트 쓰고 세팅하고 FS 판을 세팅하는데 처음에 이륙할 때는 둘 다 컨스트레인에 세팅을 하시고 보통 이게 BOR로 둘 다 BOR로 하고 만약 그 공항에 ADF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ADF 하겠지만 보통 BOR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플라이트 디렉터 LS는 이제 로우 비시빌리티 테이크오프 할 때 가끔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해놓고요. 네, 그리고 FMS 또는 MCDU 세팅할 때는 플랜 모드로 바꿔놓고 이제 세팅을 합니다. 플랜 모드로 해서 세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IRS가 온라인이 안 돼 있는데 제가 잠시만 온라인만 시키겠습니다. 오케이. 온라인. 네, 아까 ADRS 이제 여기 ADRS 온라인 할 때 보통 저거 세팅을 하고 여기 이닛 페이지에 있는 IRS 버튼이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 온라인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PFD-ND가 이제 표시가 되게 돼 있고요. 아까처럼 빨간색으로 이상하게 돼 있거나 not align이나 뭐 이런 것들이 뜨면 ADRS 온라인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MCDU 세팅할 때는 플랜 모드로 해서 이제 보면서 이제 지도를 보면서 여기 엔드를 보면서 이제 세팅을 하고요. 모든 세팅이 끝나고 브리핑이 끝나면 보통 이제 아크 모드 아니면 내부 모드를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FCU 세팅하고 양쪽 다 같이 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라테랄 콘솔을 체크하는데 라테랄 콘솔은 뭐냐면 이 옆에 있는 콘솔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이제 옥시젠 그 마스크가 들어있는 콘솔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요 커버 안에 여시면 옥시젠 그 마스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스트루먼트 패널 PFD-ND brightness loudspeaker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 요거 아까 보여드렸죠? 요걸로 해서 이제 PFD-ND 팀 이렇게 밤에 비행할 때, 낮에 비행할 때에 따라서 이게 어둡게 하고 밝게 하고 세팅을 하고요. 그다음 라우드스피커. 스피커는 이제 요게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관제나 이런 것들 들을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비행 중에는 헤드셋을 사용하고 있을 때는 요거를 볼륨을 줄여놓게 돼 있고요. 헤드셋을 벗고 땅에서 이제 교신하거나 아니면은 하늘에서 크루즈하면서 교신할 때는 요거 볼륨을 올려놓고 헤드셋을 벗고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랜딩 엘리베이션 이컴 체크 오토. 네, 랜딩 엘리베이션이 이제 이컴을 보시고 여기 이제 랜딩 엘리베이션 오토 돼 있는지 이컴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컴 스테이투스 눌러서 체크하시고요. 테이크업 브리핑. 이제 뭐 세팅이 다 됐다 쳤을 때 지금 MCDU 세팅이 안 돼 있지만 세팅이 다 돼 있으면 이제 여기서 파일럿 테이크업 브리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제가 MCDU 세팅하는 영상에서 같이 또 이렇게 추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저희가 지금 진행한 절차는 콜드 앤 달크 컨디션에서 완전히 전원이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보통 저희가 실제 비행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사님들이 미리 전원을 켜놓거나 또는 전에 비행이 있었기 때문에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풀로 절차를 밟지 않고요.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
왼쪽에 별표로 표시가 되어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표 모양이 있는 체크리스트만 트랜시트 체크리스트라 해서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원이 없는 상태가 아닌 이상은 이 절차를 100%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Have a happy flight.